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20세기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던 시대. 그런데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최초의 보통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과 치욕의 나날들. 마침표를 찍었다.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 빼앗겼던 나라를, 강탈당했던 조국을 기어이 되찾은 것이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 해방을 맞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더 이상 식민지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목표는 민주적 공화제 수립과 보통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 민주적 공화제 수립이라는 생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 1910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품어온 목표였다. 조선시대가 말기쯤 됐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민주공화정적 사고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학혁명,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것으로서는 위정척사, 민주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합의를 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것이 역시 독립운동이라는 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나라를 만든다면 민주공화정으로 한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니었기에 결과는 혹독했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을 점령했다. 새로운 나라를 한반도에서 건설하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은 벽에 부딪혔고 남과 북이 갈라졌다.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 김구 등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했지만 냉전 시대의 서막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남한 단독의 새로운 정부 수립을 결정, 유엔의 감시하에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많이 아쉽죠. 북한 쪽은 참여하지 않았고, 또 남한에서도 김구, 김규식 이런 남북 협상을 주장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등록률이 96%를 넘었고요. 또 등록자 중에 투표율이 95%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당시 우리 국민이 최초의 민주주의적 또 공화주의적 선거를 빨리 해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록 남한에서만 추진하는 단독정부 수립이었지만 이 나라 최초의 선거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격렬한 토론 끝에
선거권은 만 21세로, 비선거권은 만 25세로 결정되었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했고 48개 정당 사회단체와 무소속을 포함 총 948명이 출마했다.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이루어졌는데 표 문구 공모전도 시행했다. 또한 선거일 전날부터 당일까지 시위는 물론 술까지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렷한 정신으로 투표하자는 의미였다. 만 21세에 해당하는 국민 누구나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12일간 동사무소나 학교, 직장 등에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했다.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200명을 선출하기로 한다. 북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100석의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그렇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은 어느 정도로 규정했을까? 의외로 선거권에 제한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거나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을 했거나 이런 아주 극소수 사람들한테는 선거권이 제한이 됐고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공약, 또 노동자들에게 복지 후생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많았고요. 그러나 뭐니 제일 공약이 많았던 쪽은 이제 공산주의를 배격하겠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정부를 빨리 수립하겠다. 이게 가장 많은 공약을 차지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한해지를 기록할 날입니다. 이날 이번 투표 등록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스럽게도 투표장으로 가서 다각각 자유의사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귀중한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813만여 명 중에 784만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고 그중 748만여 명이 투표,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문맹자를 고려, 후보자의 기호는 숫자 대신 막대 개수로 표시했다. 48년 4월 3일 새벽 2시 공산 세력은 제주도 내 이렇게 해서 무효 처리된 제주도의 선거구 2곳을 제외하고 총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재헌 국회가 소집됐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최고령자인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됐고 부의장에는 독촉국민의 신익희, 한민당의 김동원이 선출된다. 새로운 시대를 대표할 국가의 이름은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은 7월 17일 공포된다.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 4년의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명시했다. 이승만 재헌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이 선출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만천하에 공포되었다. 보통 선거라는 가장 큰 의미는 명실공히 주권 재민, 국민 주권의 그 실질적인 실천을 뜻하는 거죠. 모든 권리가 과거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군주 주권 시절에서 그 암울한 일제 시대를 거쳤지만 바로 국민 주권 시절로 온 거죠. 보통 선거라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국민 주권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실질적, 실천적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재헌의회와 재헌헌법과 정부 수립을 만든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최초의 보통선거는 비록 분단된 상황에서 실시됐지만 엄연한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비로소 두 발로 서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